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학자 김정현입니다. 어, 곧 이어서 바로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끝나고 오늘은 삼각함수를 살펴볼 건데요. 저는 좀 특별하게 단원명을 적어봤습니다. 삼각비와 삼각함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공통수학 1, 2 배우셨을 때 삼각비와 관련해서 더 배우신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이 돼서야 삼각비라는 첫 단어 그리고 용어가 등장하고 1년 넘게 기다리다가 이제 와서 삼각함수를 배운대요. 과연 이게 맞나 예, 싶어서 저는 이제 제가 들어가는 학급 애들한테는 삼각비를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라는 형태를 도입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떨까 싶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또 어떻게 수업을 하실지는 모르겠고 어, 저는 대신에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선수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본학습으로 왔을 때 학생들이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이후에 갔을 때도 학생들이 잘 습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함으로써 어쩌면 그 2023년에 이제 교수님께서 쓰셨던 논문이었죠. RUTF 프로그램.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이었거든요. 우리가 또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들어오면서 연결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들어온 거라서 선생님들도 연결? 이게 무슨 얘기지? 할 텐데 그래도 조금 공부한 사람으로서 연결 역량을 저는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하는 그런 내용으로 접근을 시도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좀 더 고민이 덜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요. 이렇게 작성을 이번에도 좀 하게 했습니다. 특히나 수학이라는 게 왜 과거에서 어려운 거를 지금까지 끌고 와서 더 어렵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결국 불안이라는 것이 뒤로 갈수록 중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수학 중단. 그러니까 스타핑인 거죠. 기부업, 포기를 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중단된. 그러니까 이제 학업에서도 뭐 저는 불안 쪽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불안이 심해져서 다시 원상태가 되면 이 친구는 불안한 게 아니라 중단한 상태구나라는 거를 또 알게 해주거든요. 그러니 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삼각비와 삼각함수를 볼 건데 저는 오늘 이 내용도 좀 특별하게 뭔가 큰 뭔가가 아니네요. 맞아요. 큰 뭔가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셨겠지만 지금 우리 이 PPT가 슬라이드를 한 상태에서 보여주면 지난번 지수로그 함수 때처럼 그려지거든요. 근데 삼각함수는 전 정말 그래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공학 도구의 힘을 빌리려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리기 전에 저는 이것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파워포인트에 있는 삼각형을 좀 그려봤습니다. 보니까 보니까 우리 여기 직각인 건 알죠? 네, 직각인 거 아는데 ABC라고 해볼까요? 직각 삼각형이라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혹시 무엇일까요? 직각 삼각형에서 떠오르는 거. 첫 번째, 피타고라스. 네, 피타고라스께서 어떠한 이론을 확립하셨죠. 그 이론이 직각 삼각형에서 얻어지는
시기였는데 학생들한테 이걸 물어보니까 저는 지금 꼭지점이 뭐냐는 것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직각이라는 위치만 적었고 변의 길이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학생들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이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숨이 나오긴 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공식을 알고 있다면 그래도 관심은 갖는구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변의 길이를 정해야 돼요. 밑변을 A, 여기를 C라고 할게요. 그리고 빗변을 B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뭐 다른 건 아니에요. 대변입니다. 대응할 수 있게. 꼭지점 A에 대응하게 변을 그으면 이제 스몰 a라고 작성하는 거는 아실 거고 B, B, C, C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제가 얘기했던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입니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을 했더니 빗변의 제곱이 됩니다. 라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졌죠.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제일 어쩌면 모를 수 있고 기억이 안 날 수 있을 내용. 삼각비입니다. 삼각비. 삼각비는요, 일단 여러분이 등장했던 용어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세 가지 물어봤거든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의 위치도 중요했어요. 왜냐면 얘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렇게 좌우대칭이 되어 있는 이 그래프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더 제가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각을 세타라고 정의했고요. 그 정의한 각에서 우리는 여기 뭐 굳이 쓸게요. 그냥 빗변, 높이, 밑변이라고 불렀을 때 사인 세타는 어떻게 불렀냐? 그러면 색깔을 좀 알록달록하게 하고 싶긴 한데 해볼게요. 그래도 요렇게 그렸습니다. 코사인은 요렇게 했고요. 탄젠트는 이랬습니다. 사인 세타가 뭐였냐면 빗변분의 높이였고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고요.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가 됐었어요. 근데 저는 이 중에 하나는 그래도 알지 않을까 싶은 게 얘거든요. 탄젠트? 우리 왜 밑변분의 높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좌표를 굳이 그릴 때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밑변분의 높이 해가지고 얻어지는 거 하나 있었지 않았어요? 아, 기울기.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를 탄젠트라고 부른 거예요. 그 삼각형을 그릴 때도 이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모양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양은 이렇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닮음이면 닮음일 거고 비슷한 모양의 위치에 있다면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왜 여기는 아니었을까? 음, 다시요. 여기 안 보일 것 같아서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네, 여기가 아닌 이유는 아니 수학자들이 정의한 게 저쪽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섭해요. 그래서 각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맞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자를 잠시 활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듯하게 그릴 필요가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얘를 각을 이렇게 올려볼 겁니다. 올리는데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각도기. 각도기 잴 때 삼각형을 그냥 한번 그릴까요? 그래도? 아이고. 과거 거가 갑자기 나와버렸네요. 네, 뭐 해보죠. 그냥 한 이 정도 된다 생각하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더 90도를 그렸을 때 90도인지 확인하고 똑바로 그리는 게 맞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눈금자를 빼고. 자, 각도기를 잴 때요. 여러분은 여기가 편하세요? 여기가 편하세요? 다시 동그라미가 편하세요? X가 편하세요?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데 X 같은 경우는 또 그쪽으로 위치를 시켜서 돌려야 돼요. 이 상황으로 보면 수학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간편합니까? 동그라미죠. 여기서 볼 수도 있고요. 네, 수학적으로 우리 좌표 평면을 얘기를 할 때는 여기가 X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Y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기를 Y축이라고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각을 아무 때나 할 수는 없잖아요. 음, 막 저쪽에다가 할 거야. 이럴 수는 없으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선, 지금 제가 하얀색으로 그려놨는데요. 조금 더 그려도 됩니다. 왜냐면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또 있는데 초등학교 때 혹시 반직선이라는 걸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O라고 하고 어떠한 직선의 점을 지난다는 것을 X라고 표현하면 초등학교 때 반직선 OX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고요.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시초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시초선이요. 처음에 이제 그어져 있는 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삼각형이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요. 어디로? 일사분면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요. 그랬을 때 뭔가 또 만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쭉 가서 도달하게 되는 어떤 또 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 P라는 거예요. 그럼 또 반직선 OX가 아까 시초선이었다면 그 반직선을 기준이 되는 선이 시초선이라고 했을 때 올라가요. 그러면 얘는 움직이고 있어요. 뭐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얘를 반직선 OP라고 쓰는데 얘를 동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동경이요. 그러면 이 동경 했을 때 각을 우리는 그동안 몇 도 했었냐면 혹시 기억할까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라고 특정한 각을 받고 얘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보셨습니다. 그렇게 각도를 아세요. 얼마였냐면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반대로 가는 상황은 코사인이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쓰고 탄젠트는 좀 유동적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근데 한 가지 우리 궁금했던 거는 여기입니다.
바로 이 탄젠트 90은 왜 없다고 배웠을까?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언질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90도가 끝까지 이렇게 가면 뭐 그렇다 치는데 얘가 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180이 끝이 아니라 더 가서 한 바퀴 돌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바퀴가 아니라 더 갈 수도 있고요. 더 갈 수도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각을 그동안 0도부터 90도라고 했던 거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0도를 기준으로 할게요.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각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이제 삼각함수에서 다뤄볼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이해해 보려고요. 어, 여러분들이 혹시 이 공학 도구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요. 이 친구는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기 좋게 이제 표현을 하는 친구거든요. 바로 지오지브라입니다. 이 지오지브라가 얼마나 저는 좋은지가 좀 느껴지긴 하는데 뭐 해보면 이제 알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를 바로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갑자기 여기서 바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죠 뭐. 일단은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하나 나타내려고 합니다. 여기서의 원의 방정식은 스크립 죄송합니다. 범위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 범위를 따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반지름을 얘기했을 때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0이 아닌 상황이니까 최대값을 한 4? 4라고까지 할게요. 그리고 0.1만큼 증가한다고 하면 얘가 이렇게 좁아지게 크게 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지름이 4라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었다는 걸 알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 이제 뭐 할 거냐면요. 반직선 그려버려요. 반직선.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r,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a라는 이 좌표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를 보이시죠? 예, 이렇게 e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위에 있는 점을 좀 나타내 보고 싶은데요. 위에 있는 점을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저는 뭔가 T 하나를 하고 싶긴 한데 얘가 T라고 하면 Y는 T가 돼가지고 도구를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 예, 이 친구의 도구가요. 이제 알파라고 해도 될까? 알파가 낫겠네요. 그러면 최대값을 360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360. 그 증가는 1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간 애니메이션 했고, 네, 요렇게 이제 나타낼 건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보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따 해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네, 돌아갈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니까. 근데 제가 반대로 쓴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친구에 의해서 어, 선 하나를 그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반직선이요. 그러면 이렇게 원점을 먼저 그려놔야 되는군요. 원점, 그다음에 도구에 가서 반직선을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반직선을 그려주면 참 베스트겠지만 여기서는 안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B에서 뭘 할 거냐면 Y축과 평행하게 평행한 직선을 한번 그려 보려고요. 그러면 어디에 있냐면 여기 평행선이라는 게 있고요. 점 B가 Y축과 평행하게 그렸을 때 이제 얻어지는 거를 또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다각형을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교점부터 할게요. 교점에 가면 얘랑 X축 이렇게 교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삼각형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각을 이렇게 벌렸을 때도 된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제 좀 된 거 같아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각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 알 만한 게 있을까요, 여기서? 음, 지금 여기 이 각이 30도거든요. 30도. 그러면 이 30도가 사인 30도라고 했었을 때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네, 2분의 1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2분의 1. 그러면 좀 죄송한데 반지름을 1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 요렇게 할까요? 제가 지금 막 억지로 막 하고 있긴 한데 이 이게 참 문제네요. 눈금 간격이 1과 1로 하고 단위 1로 하고 싶은데 단위가 나타나질 않네요. 이게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방법을 못 찾는 건지 이러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려고 하는 게 나타난 거죠.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라는 점을 확인하시는 거는 이 반지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뭐 높이라고 하니까 이제 높이 h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 밑변이니까 뭐 s라고 할까요? 이렇게 됐을 때 r은 고정입니다. 다시 r은 고정이고요. h가 따라갑니다. 왜냐면 반지름을 1로 우리가 편의상 잡았기 때문에 고정값이잖아요. 근데 h만 변합니다. h가 변한다. 그래서 막 이제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사인 알파가 45도 됐을 때, 그리고 60도 됐을 때, 그렇게 했을 때 90도가 돼요. 그러면 90도가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삼각형을 그리려면 내각의 합은 180이라면서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위치가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1사분면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세타라고 봤는데 이제는 이렇게 돌아간 이 각을 세타라고 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파가 120도라고 적혀 있는 이유도 여기가
120도이기 때문이고 이것을 우리가 삼각형의 외곽으로 본다면 여기 각은 60도입니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60도가 어떤 상황을 보여주냐면 뭔가 대칭한 평행 이동한 상황을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었을 때 여기도 60이니까 서로 합동이겠다라는 점은 확인이 가능할 거고 단지 우리는 여기에 위치가 1사분면과 2사분면으로 달라진 상황을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갑니다. 어디까지? 네, 180도까지. 그럼 또 아까 얘기한 대로 3, 4분면 나왔고 4, 4분면 나왔고 이렇게 그렸을 때 과연 삼각함수는 어떻게 그려지겠느냐입니다. 작도를 하니까 뭔가 저도 기분이 이상하네요. 네, 확실히 이상하네요. 근데 이 상황을 또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 360도라는 이 각, 좀 표현하기가 좀 그랬지 않았어요? 매번 나타내기가. 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각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 원 있잖아요, 원.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똑같이 해보죠. 이 원에서 우리는 뭐가 있었냐면 원의 중심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원의 중심에서 떨어진 어떤 이 거리를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반지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반지름의 둘레의 길이, 원의 둘레, 얘를 우리는 뭐라 불렀냐면 원주라고 불렀고, 이 원주가 2파이 R이었습니다. 각을 여기서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또 뭘 알았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알아요. 왜냐면 부채꼴은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X도 이렇게 보셨거든요. 근데 이거 도쓰기가 이제 어 너무 많이 그리셨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바퀴 돈 거를 우리는 2파이라고 부르려고요. 이 R은 반지름의 영향이니까 그 반지름의 영향을 빼고 한 바퀴 돌아간 거에 대한 것을 2파이로 보면 결국 얘가 일반각으로 얘기했을 때 360도로 본 게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이 되고요. 결국 360도를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불렀을 때 여기 적혀 있는 2파이를 호도법으로 적은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도를 우리는 얼마라고 부르냐면 1도 180분의 파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라디안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다시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이는 180도와 같은 의미를 씁니다. 이때 파이는 라디안이고 180도는 일반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30도, 60도 이렇게 나와 있는 얘도 일반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0도는 0 라디안, 30도를 6분의 파이 라디안, 45도를 4분의 파이 라디안, 60도를 3분의 파이 라디안, 90도를 2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근데 90도는 2분의 파이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차라리 파이는 180, 360도는 2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를 또 보면 되죠. 그림이 참 많이 그려지죠? 뭐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 그리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이제 이 상황을 봐야 합니다. 사인 45도는 얼마였다고요? 네, 2분의 루트 2. 근데 얘는 뭐였냐면 사인 4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간 이 각은 45도라고 불러도 되지만 이제 고등학교에 왔으니까 좀 더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물론 있어 보려고 수학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또 한층 성장했으니까 4분의 파이라고 이야기를 붙여요. 그러면 이 4분의 파이를 했었을 때 사인은 2분의 루트였다는 건 뭐 동일하니까 결국에 이 45도와 4분의 파이는 같은 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어, 또 이제 60도까지 이렇게 가볼까요? 네, 60도. 사인 60도는 얼마였냐면 2분의 루트 3이었는데 이 친구는 사인 3분의 파이와 동일했던 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가 120도가 됐을 때입니다. 120도. 120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각은 외곽으로 처리했었을 때 3분의 파이니까 사인 120도가 사인 60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 길이가 1분의 30도니까 뭔가 2분의 루트 3 같지 않아요? 높이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죠. 양수입니다. 놀랍게도 여기가 음수가 돼요. 변의 길이는 양수가 되지만 좌표상으로 읽었을 때는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 사인 120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2분의 루트 3으로서 사인 60도와 같고 결과적으로는 사인 3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 한 거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여기는 3분의 파이가 아니고 이제 6분의 파이죠.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외곽 얘기했잖아요. 외곽이요. 이렇게 봐도 돼요. 음. 우리 각의 시작은 이렇게였으니까 여기가 120도라는 거는 180도에서 60도 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뺀 거에 사인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예. 이러면 사인의 각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어놨으니까 굳이 적어볼게요. 코사인. 우리 코사인을 보려면 60도를 볼까요? 이렇게 코사인 60도를 보려면 얼마였다는 걸 아냐면 2분의 1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다시 얘기하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었는데요. 얘가 120도로 간다면 이렇게 120도로 간다면 이제 위치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얻어진다는 건데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코사인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면 얘라는 건데 문제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살펴볼 때 이제 뭐를 봐야 하냐면 변의 길이도 중요합니다만 좌표의 위치를 보셔야 합니다. 예, 좌표의 위치. 그래서 이 좌표가 어디에 있느냐가 이제 더 중요해지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거를 보고서 마무리를 해보죠. 또 뭘 해야 되냐. 뭐가 또 있어요. 근데 뭐 해보면 되죠. 근데 뭐 하고 싶냐면 부채꼴 호의 길이 아까 구해봤잖아요. 거기서 호도법을 쓰는 방법을 안 가르쳤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설명하게 됐을 때 끝나는 이제 내용이 나오니까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중심각을 나타내기 위한 원의 중심이었고 시초선 그렸고요. 여기서 우리는 부채꼴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뭔가 또 반듯하지 않으니까 나는 싫으니 여기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또 이러네요. 이렇게 해보죠, 뭐. 그러면 여기가 좀 더 나가면 뭔가 여기 호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호를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호입니다. 어? 그러면 생각하셔야죠. 뭐냐면 우체꼴의 호의 길이. 우리는 2 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x도라고 했는데 이 각을 이제는 세타로 보려고 합니다. 그때 세타는 라디안을 쓰는 세타겠죠? 그러면 이 360도를 아까 뭐라 불렀냐면 2파이라 불렀습니다. 라디안이요? 이렇게 삭제돼요. 어? 그러면 R에다가 세타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결국 뭘 안 거냐면 얘는 중심각의 크기와 반지름의 길이를 곱한 거예요. 이로써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끝났고요.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는요. 이제 S라고 쓰겠죠, 대부분. 그러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X도가 될 텐데 그럼 똑같이 우리는 이 360도가 2파이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R제곱 세타가 나올 텐데요. 물론 이 2파이가 약분된 건 아니니까 2분의 1은 곱해진 상황이겠죠? 근데 R세타가 뭐라 그랬냐면 호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RL 이렇게 표현되는 상황. 얘를 부채꼴의 넓이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여기까지를 오늘 삼각비와 삼각함수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아까 막 설명했던 게 사실 삼각비였기도 했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에 막 썼던 공학 도구로 삼각 함수를 다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시간적인 부분이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셨으면 해서 그런 부분을 더 정리하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삼각함수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